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이 루도고레츠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이날 손흥민과 케인은 둘이 합쳐서 90분도 안 뛰었는데요. 심지어 함께 뛴 시간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토트넘이 넣은 3골에 두 선수가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놀라운 장악력을 보여줬습니다. 첫 골은 케인이 넣었고요. 모우라가 넣은 두 번째 골은 케인이 도왔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교체 투입 17초 만에, 17분이 아닙니다. 17초 만에 로셀소의 쐐기골을 아주 완벽하게 도왔습니다. 오늘 여러 매체에서 매긴 평점을 볼 텐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손흥민도 케인도 아닙니다. 네, 주인공은 바로 토트넘의 전천후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 경기 평점을 매겼는데요. 손흥민과 윙크스를 비슷하게 준 곳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일종의 패턴도 좀 있는데 팬들에 비해서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윙크스 평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평점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이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해리 윙크스가 잉글랜드 11월 A매치 데뷔 대표팀 명단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뭐냐면 윙크스가 자꾸 대표팀 뽑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영국 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왜 자꾸 뽑냐. 네, 감독이 윙크스 뽑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한둘이 아니라 심지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윙크스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무리뉴 감독이 윙크스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루도고레츠전에서 윙크스가 또다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잔잔바리 실수들이 꽤 있었는데요. 일단 그건 좀 제껴두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심각한 실수라고 여겨졌던 장면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평점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영상 쓰는 건 위법이기 때문에 캡처 사진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은 스포티비 채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후반 4분 15초께 벌어진 상황인데요. 볼 경합 상황에서 섣불리 몸을 던져놓고 상대 역습을 전혀 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아니면 동선을 차단하는 것으로 속공을 좀 지연이라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몸을 던질 거면 공을 아예 빼앗든지 아니면은 반칙이라도 해야, 그러니까 끊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상대 속공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몸을 던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 장면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장면,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윙크스가 그래도 이제 빠르게 수비로 달려가요. 이 다음에 그다음에 슛하는 선수 앞에까지 서서 이제 방어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 방어가 안 돼가지고 윙크스 맞고 굴절이 돼서 다른 선수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결국 실점이 되고 맙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프라인 위쪽에서 이게 후반전 한 21분쯤 되는데요. 상대 수비에 둘러싸인 채로 백패스를 시도하는데 이게 어이없게도 상대 선수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도고레츠가 높은 위치에서 아주 빠르게 역습을 시작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단초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윙크스는 당연히 전력 질주로 내려가죠. 근데 이게 혼자만이 아니라 팀 전체가 공격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또 뒤로 역주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이한 처리로 팀 전체가 고생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부주의한 처리로 이제 흐름을 끊거나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크게 작게 이제 매 경기에 나오고 있는 게 윙크스인데요. 입중계 라이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윙크스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이면서도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상대가 공 몰고 올라올 때 이거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워가 있는 게 좀 아니고, 상대를 어떤 저지할 만한, 그리고 전진성이 사라진 대신에 이제 백패스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도 기여를 하는 빈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면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실수가 적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약간 좀 어이없는 드리블하다 끊기거나 되게 엄한 대로 패스하거나 굉장히 판단에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대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계속 뽑고 무리뉴 감독은 왜 이렇게 자주 선발을 쓰느냐, 이게 저는 이제 잉글랜드 자국 선수 이게 좀 효과를 좀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 포지션에 그만큼 경쟁력 있는 인국 선수, 잉글랜드 선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크고 작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대치가 낮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좀 얽히고 설켜서 우쭈쭈의 기대감이 더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강점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쓰느냐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드려보자면 많이 뜁니다. 일단 많이 뛰고 힘없이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게 무조건 미덕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감독들은 저렇게 힘없이 뛰고 특히 본인이 볼을 뺏겼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팔로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견제를 하거나 뒤늦게라도 어떻게든 그 좀 저질하는 모습들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윙크스 입장에서 좀 애매한 선수가 좀 남아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자, 평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윙크스하고 손흥민 중심으로 볼게요. 자,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매체가 자국 선수한테 굉장히 후한 평점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번 경기 평점 보시면 최저가 이제 후반에 케인 자리에 교체된 비니시우스인데 4점 줬고요. 최고는 1골 1도움 기록한 45분 뛰고 비니시우스에게 자리를 내주고 나간 해리케인입니다. 평점 9점. 이건 뭐 납득할 만하죠. 제가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것은 이제 손흥민과 윙크스 평점인데 손흥민한테 7점 줬거든요. 물론 후반에 뒤늦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도움을 했고 근데 윙크스도 7점을 줬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 경기를 보고도 똑같은 평점을 주지? 이게 말로만 듣던 잉뽕입니까? 아니 뭐 저희도 국뽕 손뽕 하기 때문에 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손흥민 평가 한번 볼게요. 네, 로셀소가 건드리기만 하면 골이 되도록 어시스트를 하는데 1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네. 윙크스 평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실점을 줬기 때문에 딱히 근데 뭐 평가는 인상적인 게 없어요. 뭐 실수한 부분에 대한 질책이나 뭐 지적 같은 것도 없고 굉장히 대충 평점을 주네. 자, 다음은 우리들의 셰프샤키, 네, 스퍼스 앱입니다. 여기는 이제 팬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팬들이 윙크스 안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원래부터 평점이 굉장히 극단적인 곳인데 이번 경기 평점, 네, 오늘은 여기 마음에 듭니다. 네, 손흥민 선수에게는 6.5점밖에 안 줬는데 뭐 교체 투입이니까 1도움 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평이 마음에 듭니다. 내용이 뭐냐면 교체 투입 후 17초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저스트 클래스, 예, 클래스 있네,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베르벤이랑 평점이 같다고? 진짜? 네,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한 거는 네, 여기 윙크스 평점이에요. 근데 최저 평점 줬습니다. 4.5점을 줬습니다. 쉽게 오늘 한 건 했네요. 자, 기본으로 돌아가라. 공 지켜내고 공간 책임지고 패스 차단하고. 와 이거 세네요. Learn from 호이비에르. 네, 호이비에르한테 좀 배워라. 네. 굉장히 냉정한 어떤 그런 평가. 다음은 이제 권위진 인디펜던트 한번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교체 투입돼서 1도움 기록한 손흥민 선수한테 무려 8점을 줬어요. 교체 투입 17초 만에 이기적이지 않은 플레이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도왔다. 반면에 윙크스 평점은 역시 짭니다. 6점 줬어요. 그라운드 한가운데에서 늘 그렇듯이 부지런하게 뛰었다. 딱히 비판할 거리가 없다. 에이? 자, 이 밖에 이제 케인 9점, 모라 8점 줬고요. 이브닝 스탠다드 차례입니다. 여기는 윙크스한테 6점 줬는데요. 마지막 줄이 인상적입니다. Still looked jittery at time. 네, 여전히 가끔 조마조마하게 만든다. 네, 뭐 맞는 얘기죠. 손흥민한테 7점 줬는데 여기 이제 인상적인 게 unselfish하다고. 네, 얘를 다 아는 거야. 딱 이제 패스 안 하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계속 뭔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 자, 마지막으로 이제 90민 90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손흥민 선수한테 후한 점수를 줬네요. 근데 8점 임팩트를 남기는데 17초면은 충분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와, 여기는 평점이 인플레네요. 케인 9점, 모우라 8점, 로셀소 8점, 그리고 윙크스도 7점. 가장 많은 패스와 터치를 기록했다. 좀 주로 장점 위주로 나열을 했네요. 네. 호이비에르가 좀 오면서 앞으로 윙크스 입지가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지금 이런 폼이면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점 받았던 윙크스. 네. 자, 선수층이 두터워졌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요소요소에 있는 선수들이 제 몫을 못해주면 결국에는 주전 선수들이 계속 뺑뺑이를 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뭐 오늘 다루지 않은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윙크스 같은 경우에는 호이비에르가 안 그래도 벌써부터 혹사 모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윙크스가 잘해줄 필요가 있는데 무리뉴 감독도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좀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